4월 5주차 급등 임박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은 전부 다 이 종목, 이 패턴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강한주식연구소에서 추천했던 종목들을 보면서 이 종목들이 과연 어디에서 급등했는지 그 포인트를 찾아보시면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3월 14일 말씀드린 EM플러스는 218%의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출발이 어디다? 바로 여기라는 거죠. 3월 14일 구간에서 말씀을 드려서 눌림목 주고 충분히 매수 기회 줍니다. 강한주식연구소의 추천주들은 막 급등 종목들 추격해서 사라는 게 아니에요.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기회를 충분히 주는 종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요것을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제 유튜브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듣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급등주 파동의 생애주기는 과거 20년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급등주 파동의 생애주기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21선이 되겠고요. 파란색 선. 그리고 주가가 계속해서 역배열 빠지다가요 쌍바닥 아니면 쓰리바닥 아니면 역회된 숄더를 잡고 나서 21선 수렴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되는 구간은 어디라고요? 바로 4번 구간입니다. 4번이 터졌다라는 것들은 그동안에 이 하락 추세를 돌려 세우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 아주 명확한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이후부터는 11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11선에서 나오는 5번의 눌림목 구간들이 눌림목 맥점 타이밍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존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왜 이 종목이 맥점이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구산업 대표적으로 보시면 자, 횡보세입니다. 그죠? 주가가 특별한 상승 흐름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아주 지루한 과정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급등의 시그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거래량과 함께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아니면 하락하는 힘들을 압도하는 상승의 힘들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이렇게 4번 구간들 내주고 5번에서 눌림목을 주는 겁니다. 그죠? 11선 위아래 여기서 눌림목 주고 이 구간에서 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전략은 이겁니다.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내려오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든지요, 아니면 큰 급등이 나와서 급락하는 아니면 옆으로 기는 조정이 나올 때 이 11선 전후에서 맥점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2차 상승 파동 잡을 수가 있겠죠. 차트 관심주 4번 파동 나오는 종목들인데 제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러시아 관련해서 지금 테마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고요. 방산과 우주항공 쪽에서 소형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신용 관련 종목들이 슬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것은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목록을 올려놨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급등주의 생애주기 파동론에 있어서 교육 자료들 올려놨습니다. 급등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깔아서 들어오시면 된다. 무료 어플이고요. 설치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영상의 설명란 아니면 첫 번째 댓글에 제가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전부 다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 하나씩 보면서 맥점들이 어디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ell in May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은 아니에요. 아마 5월달 중순 이후 아니면 6월달 정도에 부채 한도 협상,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격화, 일본의 YCC 폐기 문제 등이 겹치면서 아주 크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고요. 지금은 이 하락세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빠지는 하락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투매라든지 아니면 시장 자체가 붕괴를 하면서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인 조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주식은 지난주에 현금 비중 계속해서 좀 높여드리는 흐름들이었죠. 그리고 아직까지 매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절호의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우선 러시아 관련 테마들이 좀 있어요. 팜스토리부터 시작해서 효성 OMB라든지 미래생명자원, 마니커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뭐냐?
뭐냐면 이 러시아 관련 테마들은 뉴스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매집이라는 것이 많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면서 매집하는 흐름들이라는 거죠. 종목들이 전부 이래요. 이렇게 장대 양봉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렇다 할 매집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팜스토리뿐만 아니라 효성 OMB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종목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매집을 했죠. 그리고 미래생명자원도 역시나 끌어올리면서 매집을 하고요. 마니커, 한타 모두 그렇습니다. 신송홀딩스 역시 마찬가지. 이지홀딩스도 최근에 거래량들 없었어요. 큰 매집이 없는 상태에서 갖다 위로 올려놓고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맥점으로 잡아야 되는 것들은 여기 이 매집이 시작됐던 봉의 하단부를 이탈하면 손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지금 팜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서 버티고 있죠. 그리고 200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안착하는 구간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테마의 흐름들이 쭉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효성 OMB도 마찬가지죠. 메커니즘을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끌어올렸죠. 그러면 어디서? 여기가 손절입니다. 그리고 200일선 안착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200일선 안착을 노려본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미래생명자원도 차트가 똑같습니다. 매집 들어왔고요. 그러면 손절은 어디예요? 손절은 여기고 200일선 안착 아니면 200일선에서 수렴하는 구간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죠. 마니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차트의 패턴들이 똑같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테마성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고, 이 러시아 관련 곡물 테마 쪽에 있어서는 200일선 안착 요 구간을 한번 노려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했어요.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안착하는 구간이다. 5번을 한번 노려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빅텍도 최근 방산주들이 완전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은 제가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다. 올해 찍히는 실적 숫자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고점부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방산 쪽에서도 역시나 비슷한 흐름들이 중소형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락하죠. 아까 파동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1번입니다. 역별 구간에서는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역헤드앤 숄더가 2번에서 나왔고요. 여기 수렴하는 구간이 3번 나왔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200일선까지 돌파했다. 그러면 요거 안착하는 구간 내지는 11선이 올라가면서 아마 요 어디에서 눌림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빅텍도 한번 관심을 가지는데, 빅텍의 특징은 뭡니까? 연속 상승이 나옵니까? 아니죠. 내려왔다가 한번 쭉 뽑아주고 맙니다. 쭉 뽑아주고 말기 때문에 요것을 연속적인 상승보다는 한번 쭉 당겨주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한번 수익 실현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같은 메커니즘으로 퍼스텍도 보시면은 퍼스텍이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했죠. 그러면서 1번 나왔고 얘가 반등 흐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상단 돌파 이렇게 나오다가 얘는 다번 구간이 아니라 파동으로 보면 여기가 1번이 될 거고요.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3번 나왔다가 볼린저 밴드 돌파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4번 되고 5번 나왔다가 6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무너졌는데 21선 근처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7번 나오고 8번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역시나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이렇게 11선이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내려오게 되면 한번 쳐주는 흐름들 나올 겁니다. 그래서 11선 근처 공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이 리파이는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신용 관련 종목들 보시면 고려 신용 정보는 이제 따라가는 후발주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리파인도요. 자, 하락 추세가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 하락 추세 나오죠. 그죠? 21선이 계속 저항이 되면서 하락을 하는 1번 구간 나왔다가요. 쌍바닥 여기서 잡죠. 2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번 나오고 나서 이거 돌파 나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201선까지 돌파. 그러면 리파이는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어디를 쫓아가요? 5일선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죠? 왜? 대장주들은 11선까지 내려오기보다는 5일선 아랫꼬리를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아랫꼬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찍고 올라가고 있어서 음봉이 나온다고 했을 때 5일선부터 공략해서 11선까지 매수 한번 해본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기존의 흐름들도요. 볼린저 밴드 돌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갔다가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어디에서 11선 오면 장대 양봉 뽑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시세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파이는 지금부터 5일선, 11선 사이 공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고려 신용정보는 좀 약해요. 후발주기 때문에 약한데 얘는 200일 선과의 이격도 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금리 인상 구간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전세 관련해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전세 관련해서 깡통 전세 나오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신용 관련주들 이런 신용 정보 회사들은 반사적으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관심 가진다라고 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플레이 위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게임주에 있어서는 악재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여행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중국과의 관계가 급냉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의 제재가 사드 때보다도 더 강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들은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하지만 이 게임주들 중에서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가는 것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자, 이거 1번이죠. 21선 이탈하고요. 21선이 하방으로 빠져서 전저점대를 계속 붕괴하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방향을 잡았다? 여기서 2번 잡았고요. 그 다음에 수렴하는 모습 3번 나오고 볼린저 밴드 돌파하면서 200일선 돌파 그리고 안착한다. 그러면 얘도 역시나 이 내려오는 동안 눌림목들 공략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플레이 위드와 같은 게임주들이 대장주가 될 수 있냐?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고 개별적으로 이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오크레마는 보시면 자 이렇게 하락 추세 이어지죠. 그러면서 바닥을 잡습니다. 여기가 쌍바닥 확인을 했어요. 1번 나왔고 다중바닥 나오면서 2번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나오는데 요게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습니다. 200만 주가 터졌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볼린저 밴드 돌파가 나오면서 이 구간이 전부 4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일선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눌러주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하면 여기 만원대까지 헤딩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전의 흐름들 보시면 이동평균선, 특히 이제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이 머리 위에 있다라고 하면 헤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헤딩이라고 이제 말을 붙였는데요. 이격이 이렇게 확대가 됐다가요. 61선, 요거는 61선인데요. 61선에 갖다 붙이죠. 내려왔다 또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주가와 이격들을 계속 줄이는 거예요. 물론 12월 달에 지수가 급락하면서 빠지긴 했지만요. 이런 헤딩 과정을 3번에서 4번 정도 겪고 나면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간이 뭐다? 이렇게 돌파 내지는 수렴해서 다음 머리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을 공략하는 헤딩 과정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요? 만원대까지 한번 쭉 뽑아줄 가능성들도 있다. 네오크레마도 관심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옴니 시스템이죠. 자, 옴니 시스템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새롭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의 흐름 들을 어느 정도 유출을 좀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자 옴니 시스템은 엄청 급락했다가 횡보가다가요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는 구간들 나오니까 강세로 가죠. 자 이전에 주가가 완전 약세로 갔을 때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깨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주가는 하락 추세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시도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 2월 달에도 한번 있었죠. 3월 달에도 있었죠. 4월 달에도 이렇게 만들어지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큰 추세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0일선 돌파가 나왔고요. 200일선 돌파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착하고 나서 올라간다. 그러면 200일선도 서서히 이렇게 상방적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대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이런 구간 아니면 갖다 붙이는 이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안착을 옴니 시스템과 같이 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옴니 시스템은 4번 구간이다 라고 보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쉬었던 것은 이 구간입니다. 그죠? 이전에 바닥 잡았던 또 윗꼬리가 달렸던 이 구간의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구간들이고요. 여기서 장대 양봉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입니까? 2,500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옴니 시스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자 딜리 역시 옴니 시스템 초기와 똑같죠. 계속 헤딩합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60일선에 헤딩하고 내려오고 헤딩하고 내려오고 헤딩하고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돌파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120일선까지 똘똘
말아놨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밀렸다가 올라가는데 이번에 돌파 나오죠. 그럼 파동상으로 보면 얘가 1번 나오고요.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4번 나왔다가 여기 11선 5번 나오고 6번 가고 있어요. 그런데 6번에서 볼린저 밴드 돌파 나왔죠. 그러면 얘는 내려왔다 또 간다. 그래서 201선 돌파 안착하는 구간이 어디에선가 1400원대에서는 한번 눌림목 주고 쏠 수 있다. 그래서 딜리도 역시나 관심권에 가지십니다.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관심 종목 등록한다라고 보시고요. 원바이오젠입니다. 원바이오젠은 어디에서 201선 돌파가 나왔습니까? 여기죠. 1번 나왔고 2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플레이 위드나 네오크레마나 아니면 딜리나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이 구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돌파하고 안착하고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러면서 201선을 어떻게 돌린다, 이렇게 돌린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는 201선이 하방 추세였다가 이제는 거의 횡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추세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를 참고하시면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바이오젠은 201선 지금 안착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렴하죠. 이게 1번 나왔고 2번 나왔고 3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린저 밴드 돌파다. 그러면 뭐다? 11선 공략하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된다. 그러면 추세상으로 보면 뭐가 보입니까? 여기입니다. 이 구간에 매물대가 하나 있는데 이 구간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매물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다음 매물대 안 보입니다. 물량 공백대라는 거죠. 여기까지 다 제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열려있다? 2,800원, 2,600원 여기까지 열려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원바이오젠 관심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 TYM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차트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TYM은 2021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미국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시세를 한번 이렇게 냈었죠. 그러고 나서 쉬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이 빠지면 어디 빠집니까? 이 전 저점 때 시작했던 구간까지 빠지는 게 통상적인 움직임인데 그렇지 않고 버텼다고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다? 201선 돌파 나옵니까? 돌파 나왔죠. 그죠? 그리고 201선 이렇게 갔다가 하방으로 꺾여서 좋지 않았어요. 그죠? 기울기가 되게 중요한 건데 201선이 하방으로 꺾였다가 지금 다시 돌파하면서 횡보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동을 한번 보자고요. 파동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번이 되죠.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하면서 급락 나왔다가요. 이렇게 다중바닥 잡았습니다. 누가 봐도 바닥이죠? 2번 나왔고 3번 나오고 4번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산다 안 산다? 일단 사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11선 근처니까 얘는 사야 돼요. 사고 나서 손절은 어디다? 쌍바닥 아니면 다중바닥 이탈하면 손절해요. 그런데 위로 열려있는 건 얼마나 열려있다? 3,000원까지 1차로 열려있는 상태고요. 3,000원 돌파하면 어디까지 열려있다? 여기까지 열려있습니다.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보면 TYM의 수출 물량들 크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출 물량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 그리고 자율주행 농기계까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TYM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세아텍도 지난주에 말씀을 좀 유튜브에서 따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얘도 농기계 관련주인데 후발주예요. 그러니까 좀 약하긴 약합니다. 하지만 보시면은요, 이거 장대 양봉 나온 이후에 하락 잉태형이 터졌는데 거래량들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 3번, 4번 나왔다, 5번 나오고 있다. 그래서 11선 구간에서 반전 나와서 양음양 패턴으로 장대 양봉 하나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요 아세아텍까지 TYM과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SE는 200일선 돌파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는 게 뭘 보시냐면 200일선이 이렇게 상승 쪽으로 가다가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이 상승의 기울기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손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기울기가 하락하다가 횡보로 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버텨야 되는 구간이에요. 왜? 200일선이 지금 상방으로 돌려고 하고 있으니까. 파동으로 보면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 나오죠.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잡고요. 그죠?
여기에서 3번 구간들 나오고 볼린저 밴드 돌파했다. 거래량까지 터졌다. GSE도 러시아 관련 테마로서 아까 말씀드린 팜스토리, 효성, OMB 등과 같이 비슷한 흐름들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201선에 헤딩하고 내려온다. 그래서 목표가를 높게 잡지는 마시고 여기서 1차 그 다음에 갖다 내려오면 11선 공략 그 다음에 요거 돌파 나오면 추가 상승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밀려 내려오지만 바닥에서는 이제 반등세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기존의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날 말씀드렸던 아진산업은 50% 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 출발점이 여기였죠. 파동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4번 구간들 나오고 나서 계속 11선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4번이 되고 5번, 6번, 5번, 6번에서 계속 올라가서 고점까지 완전 슈팅 흐름들 나왔습니다. 이 아진산업의 이 차트 모양이 급등주의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KH바텍도 3월 20일 날 말씀드렸는데 요거 소소하게 상한가 한방 수익 나왔습니다. 하나기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종목이죠.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40% 이상의 급등 나왔죠. 배터리 관련주들이 빠지면서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DI는요 여기죠. 이 구간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약세 흐름에서 강세로 전환되는 볼린저 밴드 돌파 흐름들 나오는 겁니다. 패턴은 똑같죠. 4번 나왔고 5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6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익률이 50% 이상 단기적으로 나왔죠. 이구산업은 뭐 대박 났습니다. 제가 요 이구산업은 2월달 3월달에도 유튜브에서 구리 관련주들 보시라 말씀드렸는데 3월 28일 날 이렇게 맥점을 말씀드렸죠. 강한주식연구소에서 파동 추천주로 말씀드린 이후에 요게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11선 왔다가 또 터졌습니다. 4번 나왔고 5번 나왔고 6번 나왔다. 흐름들이 아주 좋게 쭉쭉 뻗어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KBI 메탈도요 4월 7일 날 말씀드린 이후에 이것도 역시나 47% 급등이 나오면서 아주 전형적인 급등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번 주 시장 흐름들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조정은 상당히 정상적인 조정이다. 요 구간에서 어디에서든 박스권을 잡으면서 코스닥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업종들 제가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배터리는 지금 아직은 아니라고 그랬죠. 대신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틈새 주도 업종들 엔터, 신재생, 미용 그리고 챗 GPT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